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입력된 데이터 목록 있죠. 그런 목록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렬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정렬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그렇게 정렬이 돼요. 정렬하는 방식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있고요.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대로 그 정렬 방식대로 셀 값에 따라 그렇게 정렬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 있죠. 그런 것들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고 정렬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름차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름차순은 그냥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낮은 거 1번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뭐 10이다, 9다, 8이다, 7이다, 6이다 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 높은 수가 앞에 온다는 거. 높은 수가 앞에 오냐, 낮은 수가 앞에 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죠. 이거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소문자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가 옵니다.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가 오겠죠. 여기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 묻는 문제들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숫자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논리값이 오고 오류값이 오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빈 셀이 와요. 내림차순을 정렬하게 되면은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하고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 순서, 내림차순 순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름차순을 정렬하든 내림차순을 정렬하든 무조건 이 빈셀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와요.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오름차순 하게 되면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숫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이요. 그럼 내림차순 하게 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숫자가 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의 반대가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제 오름차순을 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요 오름차순에서 앞글자만 따서 순, 문, 논, 오, 빈 하고 그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빈셀은 내림차순을 해도 무조건 마지막이다.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겠죠. 순문, 논, 오, 빈 하고 그렇게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 안에서도 문자 안에서도 그리고 논리값 안에서도 오류값 안에서도 이제 오름차순 했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보자고요. 뭐 숫자다 그러면 숫자는 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로 정렬하겠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하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숫, 문, 논, 오, 빈 하고 요 순서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자가 있을 때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특수 문자가 앞에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이 오고 한글이 오고 요 순서대로 옵니다. 특수 문자는 지금처럼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영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A에서 Z 그리고 한글이다 그럼 기억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논리값이다 그럼 논리값은 우리가 false를 숫자로 얘기하면 0이라고 하죠. 그리고 true다 그러면 1이라고 하죠. 그래서 0이 더 작으니까 거짓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값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값이다 그러면 오류는 발견된 순서 발견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빈셀은 내림차순이도 오름차순이도 항상 마지막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해서 순문, 논, 오, 빈 하고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정렬하기 전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놨는데 그걸 이제 오름차순 했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죠.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오고 그 다음에 오류값이 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빈셀이 온다 그랬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만 이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죠.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니까 제일 끝에 빈셀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오류값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오고 그 뒤에 이제 숫자가 오겠죠. 요 순서예요. 그러면 오름차순 먼저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숫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숫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숫자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죠.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작은 게 앞에 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걸 보고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숫자, 둘 중에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자요. 문자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특수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오고 그리고 우리 한글이 온다고 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문자에서는 특수 문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요 순서요. 해서 여기 보니까 특수 문자가 지금 골뱅이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골뱅이가 여기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찾아야죠. 영어 보니까 대문자, 소문자에서 A가 이렇게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문자 A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오죠. 한글. 한글이 여기 보니까 대자라는 글자, 한이라는 글자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때는 이제 대자가 먼저 오겠죠. 기억, 니은 순서대로 정렬되니까 대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이라는 글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요. 논리값은 거짓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거짓이 여기 있고 참도 여기 있네요. 그때는 이제 거짓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발견된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이라는 오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빈셀이 있죠. 빈셀은 무조건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오류값이 먼저 와야죠. 오류값 네임이라는 오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 오는데 논리값은 true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false가 오고요. 왜?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은 큰 거에서 작은 거잖아요. 그죠?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내림차순이요. 그래서 true가 먼저 오고 false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비교해 줘야죠. 문자는 특수문자, 영어, 한글 이런 순서라고 했는데 내림차순으로 가면 이제 거꾸로 되겠죠. 한글, 영어, 특수문자 그 순서요. 한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오는데 한글은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해서 한자가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대자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요. 영어도 대문자가 먼저 오고 소문자가 이렇게 오겠죠.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여기 찍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숫자 큰 게 먼저 오겠죠. 그래서 큰 1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요. 그 다음에 빈셀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되는 거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렬 특징 있죠. 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정렬 순서요. 오름차순 외우라 그랬어요. 순문, 논, 오, 빈 하고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빈셀은 무조건 마지막이다 라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사용자 지정 정렬이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거는 정렬을 할 때 내가 직접 어떻게 정렬할지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지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그 정렬 순서에 맞게 정렬해 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엑셀에서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엑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보세요. 우리 회사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죠. 사장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고 사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정렬에 들어가서 이 C열, 내가 범위 잡은 이 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오름차순을 정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직위 순서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고요. 근데 나는 직위 순서대로 그냥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을 이용하면 된다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려면 우리가 그런 직위 순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엑셀한테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엑셀이 그 순서를 알아야 그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엑셀의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고급이라고 있고요. 이 고급이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 일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반 쭉쭉 내려가서 요 일반이라는 곳, 요 일반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이런 창이 떠요. 이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창에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 엑셀 옵션에서 고급의 일반의 사용자 지정 목록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 데이터의 정렬이요.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C열을 가지고 이제 정렬할 건데 그때 이제 정렬 순서를 우리가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얘를 클릭해도 요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직접 작성해 준 게 아니라 엑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사장이다, 이사다, 뭐 부장이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록도 우리가 내가 새로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새 목록이라는 거 찍어주고 나면 이제 목록 항목에서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위 순서대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입력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 사장입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사, 컴마, 부장, 컴마, 차장, 컴마, 그 다음에 과장, 컴마, 대리, 컴마, 주임, 컴마, 사원 하고 요 직위 순서대로 내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중간중간에 컴마 찍어 가면서 그 순서에 맞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이 추가 버튼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다 작성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우리가 지금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C열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우리가 추가시킨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렬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기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사장 하나만 썼습니다. 하나만 써놓고 이제 채우기 엔젤을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지정해 놓은 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집어넣은 그 순서대로 쭉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거기서 추가시키게 되면 어디서 쓸 수 있다. 채우기 엔젤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 정렬할 때도 써먹을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다. 추가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삭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요. 고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일반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돼 있죠. 여기 제목 좀 보세요. 정렬을 하거나 채우기 할 때 그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디서 쓸 수 있다. 정렬할 때도 쓰고 채우기 할 때도 쓸 수 있더라. 그렇게요. 자, 이 목록에 들어가자고요. 목록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맨 밑에 있죠. 자, 얘네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 목록 항목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도 못해요. 근데 내가 만든 거 있죠? 내가 만든 거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삭제는 어떤 것만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것만 할 수 있더라.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해놓고 삭제 누르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하고 떠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되살리기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그 정렬 순서에 맞게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는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그런 문자열을 정해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채우기 할 때나 정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 이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더라. 근데 어떤 거는 수정도 안 되고 제거도 못 한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수정도 못하고 제거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못한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것들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일에 옵션의 고급의 일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정렬 대화 상자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 삭제할 수 있게끔 그 대화 상자가 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정렬하는 거요. 자, 이 부분 정렬은 말 그대로 일부분만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엑셀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번호 있죠, 번호가 써져 있는 이 부분만 범위 잡고 정렬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원래 이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정렬하고자 했을 때는 이 데이터들 어딘가에다가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서 정렬 대화 상자가 뜬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범위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만 번호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경고가 뜹니다. 이 정렬 경고가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정렬 경고는 지금처럼 언제 뜬다? 데이터가 있을 때 일부분만 내가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갔을 때 이런 경고창이 뜨더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선택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요만큼 범위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 영역을 확장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잡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 그 밑에 있는 거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내가 지금 범위 잡은 곳만 가지고 정렬하겠다. 그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 거를 선택하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범위가 다 잡혀요. 근데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아놓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갔을 때 정렬 경고 뜨죠? 그 상태에서 밑에 거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범위 설정해놓은 이 범위만 가지고 정렬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밑에 거 선택해놓고 정렬이요. 그러면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그럼 내림차 순 그러면 1987654321하고 그렇게 이제 정렬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를 테니까 이 이름 보세요. 이 뒤에 있는 데이터요. 이 데이터가 지금 강현진이 맨 위에 있고 김기현이 있고 김철원이 있고 남동아가 있고 마동윤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숫자들은 1987654321하고 정렬이 됐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 보세요. 이 데이터들은 정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선택된 부분만 정렬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 점수만 이렇게 범위 잡고 정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얘를 찍어놓고 정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얘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2열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주세요 라고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점수만 정렬된다고요. 그러면 원래 강현진의 점수가 80점이 아니잖아요. 김기현의 점수가 80점이 아니잖아요. 박하나가 또 100점이 아니고 박한식도 100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만 정렬시켜라 라고 하니까 이것만 정렬시켜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엉뚱하게 이제 정렬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만 따로 내가 범위 잡고 정렬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부분 정렬이라는 거는 목록에서 특정 부분만 블록으로 지정해서 정렬을 하는 거다. 해서 선택한 부분만 정렬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분 정렬이라고 하는데, 선택된 부분만 정렬이 되고 다른 부분은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데이터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정렬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정렬 경고 대화 상자 있죠? 그 내용 뭐가 뭔지 두 가지 선택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렬에 들어갈 때 특정 데이터를 하나만 이 범위를 정렬하고자 했을 때 이 안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이름으로 정렬해라, 이름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기준을 내가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 추가라는 거 얘를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지금 얘 기준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두 번째는 소속 부서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이름을 가지고 정렬하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 삭제, 얘를 눌러서 우리가 삭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 기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정렬 기준 추가시켜서 소속 부서로 일단은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복사라고 있는데, 이 기준 복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선택한 정렬 기준 있죠? 그거를 복사해서 다음 정렬 기준에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별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고 나서 기준 복사 얘를 누르게 되면 성별 하나 더 생겨요.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소속 부서를 아래쪽으로 내리겠다. 그러면 이게 1차 기준, 얘가 이제 2차 기준, 얘가 이제 3차 기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 기준을 이제 우리가 그 정렬 순서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요 두 개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옵션하고 이렇게 뜹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되는 방향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위쪽에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정렬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얘는 이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열 단위로 정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할래, 열을 기준으로 할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 같은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에 열머리걸 표시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첫 번째 줄, 여기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목들이 들어있다.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데, 그때 첫 번째 행은 우리 제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 1번 데이터도 이제 정렬할 때 같이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거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범위 잡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정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제목이 있냐 없냐 그 차이요. 제목이 있을 때 없을 때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 선택해 놓고 정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고 돼 있죠. 그때 요 첫 번째 행이 이제 제목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그 데이터, 그 제목이 이 머리글이 지금 이곳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정렬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정렬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만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렬할 텐데 그때 정렬 기준을 우리가 찍어줘야죠. 그때 정렬 기준 찍으러 들어가면 지금처럼 제목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열 번호 I, J, K, L, M, N 하고 요게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 기준이라고 있죠. 이 정렬 기준 좀 보자고요. 정렬 기준이 지금 값수로 돼 있으니까 셀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수나든 내림차수나든 그렇게 정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값이에요. 근데 여기를 찍어 보게 되면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렬하겠다.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셀의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무조건 값만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셀의 색이 됐든 글꼴색이 됐든 셀 아이콘이 됐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도 시킬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다 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셀의 색깔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좀 고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셀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자, 여기도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황색으로 고칠게요. 주황색. 이렇게 해서 이제 셀에다가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정렬 좀 들어가자고요.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셀의 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은 총점에 들어있는 이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셀 색으로 내가 찍게 되면 그 뒤에 셀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셀에 색이 없는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죠. 그 색깔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색깔들이 이곳에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첫 번째 기준은 빨간색으로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 추가해서 우리 총점이라고 선택하고 셀의 색깔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셀 색은 이제 노란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 추가해서 총점에 들어있는 그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황색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찍어놓고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지정한 대로 빨간색이 맨 위에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색깔 없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색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글꼴 색이 됐든 셀 아이콘이 됐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기준 좀 삭제 좀 할게요. 삭제해 놓고 번호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세요.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그때 이제 정렬할 때도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에 보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렬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정렬을 할 때 뭐도 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찍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할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래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 구분할래 말래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